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세운 드라마 10위가 바로 이영애 주인공의 MBC 드라마 대장금으로 57.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KBS2의 최수종, 박상원, 배용준, 이승현, 최지우, 이혜영이 출연한 드라마 첫사랑 65.8%라는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드라마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한류 열풍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외국인들은 K-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외국인들은 한국이 그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로만 알고 있었을 뿐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요. 특히 중동 국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2007년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이 첫 방영됐고 당시 시청률 90%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시청률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요. 2년 후에도 이란에서 한국 드라마 주몽이 방영되자 또 시청률 85%를 기록하며 이란 국민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너무나 빠져버린 나머지 한 이란 청년은 한국으로 가서 한국인 여성에게 청혼하겠다며 집안 재산인 양과 여러 가축을 팔려고 했다가 들켜서 아버지에게 혼인한 케이스도 발생했고, 급기야 한국 드라마가 이란에서 저녁 시간대에 외출 대신 집에서 가족들끼리 TV를 보는 문화까지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 점유율이 61.11%로 화웨이의 4배, 샤오미의 7배, 애플의 12배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을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대신 한국은 이란에서 해마다 4조 원이 넘는 석유를 수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한국과 이란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조직적으로 계획해 한국 유조선을 납포한 지 어느덧 10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억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이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납포한 뒤 한국이 7억 달러의 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납포한 이유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은행이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7억 달러의 이란 현금 때문이다. 이란이 돈 때문에 동맹국에 공개적인 논란을 일으킨 것은 드문 일이다. 중국조차 이란에 돈을 주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이란을 취급해 이란이 화났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란에서 한국 정부가 동결된 이란 자금으로 구급차를 사서 보내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란이 거절했다라는 국내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는 마무드 바이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마무드 바이지 비서실장은 이란 정부 누리집을 통해 한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동결 자금과 구급차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란은 구급차가 필요 없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 전쟁과 압박에 맞서 3년간 이 나라를 운영했다. 우리는 구급차 몇 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 동결된 돈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영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으로 구급차를 수입하기를 바란다는 이란 쪽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란이 구급차 도입을 희망해와 이 부분 관련 협의도 있었다.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란 국내 언론에 최 차관이 새삼스럽게 제안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전했습니다. 즉 이란이 그토록 불평했던 구급차는 한국이 아닌 이란이 먼저 요청했던 것이고, 한국 측은 이란의 구급차와 코로나19 관련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보내 해당 금액만큼 동결된 자금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면 그때 한국이 모든 이란 자금을 돌려주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이란 정부가 이렇게 한국과의 갈등이 더 커지도록 부추기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주로 한국을 상대로 남발하는 방법인데, 바로 이란 내 국내 정치 상황이 코로나로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다른 곳에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잠재우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란은 아직도 하루에 6,000명이 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랍뉴스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바람에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이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만 1000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이란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 정부의 공식 집계보다 실제 사망자 수는 4배가 더 많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지난주에 미국과 영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수입을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외치며 미국산 백신과 영국산 백신의 수입을 금지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미국과 영국산 백신의 수입마저 금지시켜버렸고, 이란 국민들의 분노가 이란 정부를 향하지 않도록 한국의 유조선을 납포하는 쇼까지 벌인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순간에 훼손시키는 이란의 최근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인데요.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니죠. 이미 한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선박이 곧 석방된다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티브자대 대변인은 한국 선박이 곧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법부의 결정과 입장은 사법부 대변인을 통해서만 발표된다. 이번 일과 관계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의 언급은 근거가 없다. 해당 한국 선박은 페르시아만에서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켜 사법부의 지시로 억류되었으므로 재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정 변경은 사법부의 소관이다. 라며 이란 정부는 한국 유조선 납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이미 이란의 정치적 속셈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한국이 납포된 한국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이란의 청해부대를 파견하자 이란이 최대 함정인 헬기 수송함 마크린까지 파견하며 마린 파워 99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란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함정으로 특공대를 태운 헬기가 마크란에 착륙하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마치 한국에 선전포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로 최근 한국의 신의 한 수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동 내 이란의 유일한 우군이었던 카타르가 사우디와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이란이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2017년 친이란 성향을 문제 삼아 카타르와 단교했는데 3년 7개월 만에 사우디가 카타르의 국경을 재개방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아흐마드 나세르 무함마드 일사바 쿠웨이트 외교장관은 사우디와 카타르가 영공, 육로, 해상 국경을 연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중동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릴 위기에 처했고, 같은 시기에 한국이 카타르에 이란 억류 선박 해결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은 카타르를 방문해 한국 기업의 카타르 가스전 개발 참여 등 양국 간 관계 강화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과 선원 석방 지원도 카타르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카타르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국을 도와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카타르는 이미 한국과 완벽한 동맹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을 모두 손절하고 LNG선 100척이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규모의 수주를 한국 기업에 몰아주는가 하면 2022년 중동 최초의 월드컵을 준비 중인 카타르는 이미 한국의 도움 없이는 자신들이 월드컵을 개최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타민 카타르 국왕은 한국 기업들은 건설, 조선 분야 등에서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한동안 주춤했던 한국의 핵 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북한의 최근 이상 행동으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한국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 한국의 노력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특히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사이에서 자주 국방을 해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양질의 무기를 수입하는 동시에 이를 개량하거나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결과물들을 세계에 수출하기도 하며 한국의 강한 국방력과 기술을 보여주며 스스로 강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핵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국은 무기와 관련해서 핵을 원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온 상태죠. 특히 최근에는 핵 보유를 넘어 핵 추진 잠수함까지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 보유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다시 핵 잠수함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핵 잠수함 도입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지만 북한이 핵 잠수함을 먼저 가지게 될 경우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군 내외부에서도 점점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은 3, 4년 사이에 핵 잠수함 건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한국이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대응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최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진행된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회 보고에서 핵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하는 과업이 상정됐다고 언급했죠. 이는 북한이 곧 핵 잠수함 개발을 완료할 것이며 이것을 한반도 앞바다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이미 끝났고 현재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배수량이 최대 5,000에서 6,000톤급 가량으로 추정되는 핵 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본 설계가 끝나 최종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토가 끝나고 최종 심사가 통과되면 상세 설계와 건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초부터 시작하면 3, 4년 내에 이 프로젝트가 마쳐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이 개발할 핵 잠수함에 대해 12개가량의 SLBM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5,000에서 6,000톤급 규모로 건조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은 북한이 최소 6기 이상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4,000톤급 이상의 잠수함도 건조 중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핵 공격 능력 및 위협은 더 증가할 것이고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와 괌 등을 비롯해 미국 서부 본토 인근 수준까지 향하게 된다면 미국 전역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가진 국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한국을 넘어 우리의 우방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해야 하고 우리의 진보된 핵과 관련된 기술력을 활용해 북한보다 먼저 핵 잠수함을 건조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해외로부터 구입 등을 통해 이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핵 잠수함을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되었다가 어느 언론사에 의해 대외적으로 공개되면서 무산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무산된 우리군의 핵 잠수함 개발 사업은 현재 북한 등의 주변 상황의 흐름에 대응하여 다시 한번 추진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핵 잠수함 이슈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에서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핵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죠. 또한 국방부가 2021년에서 2025년 국방 중기 계획에 의해서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는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 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하면서 장보고3, 배치3 사업의 일환인 4,000톤급 잠수함의 엔진이 디젤이 아닌 핵 추진 엔진으로 개발될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핵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현재의 한국의 능력은 어느 수준에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건조할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추었을 시 가능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술적으로 한국은 북한보다 먼저 건조를 마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은 잠수함을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동안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과 타국에서도 배워가는 원자력 기술을 고려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2, 3년 안에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자체적으로 나름 준비를 해왔고 관련 기술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다양한 응용 연구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결정만 되면 핵 잠수함 건조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관련 군 고위 관계자가 언급하기도 했죠. 이렇게 한국 자체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이 협정의 내용에는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핵을 무기가 아닌 동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김현정 2차장이 작년 10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 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였을 정도로 이 부분에서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이 개발하려는 잠수함은 연료 측면에서 디젤 연료 대신 핵 연료를 사용하여 가동하는 것 뿐이기에 핵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는 엄밀히 말하자면 다릅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발의 걸림돌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과 관련된 것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왔었죠.
하지만 이제 북한도 자체적으로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단순히 반대만 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에 이유가 생기며 당위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을까라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바로 핵을 무기가 아닌 연료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을 투명하게 대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미국에게 연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국제시장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핵과 관련된 무기 제작 의도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당당하게 핵 잠수함을 개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한국이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나선 이 시점이 바로 한국에게는 핵 잠수함을 개발할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핵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함께 개발한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강하게 주장할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까지는 그것을 미리 요격하거나 막아낼 시스템이 없는 무기에 해당합니다. 마 5에서 20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발사 초기 지상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고 있죠. 상대방의 전력에 상관없이 일단 발사되면 방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신형 탄도 로켓들에 적용할 극초음속 탄두 개발 연구를 끝내고 시험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 비행 능력이 중요한데 러시아나 중국의 선진 기술들이 북한으로 들어갔다면 이미 이 분야에서 북한은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밝힌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로켓 부스터 추진에 따라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 부스터에서 분리된 후 대기권 내에서 진행 방향을 바꾸면서 약 30에서 70km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15,000km 사정권 안에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제고하여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목표가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 15,000km의 ICBM이면 미국 대륙 대부분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가 11축 22륜에 해당하는 ICBM을 선보이기도 하면서 확신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9축 18륜에 비해 바퀴가 2축이나 늘어나고 외관도 새로워진 것이죠. 바퀴 수가 늘고 길이가 길어진 것은 미사일의 중량이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의 개발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미국도 현재 북한뿐만 아니라 점점 마찰이 많아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에게 우방으로서 거는 기대가 있기에 한국의 이번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물론 핵무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쉽게 사용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끈질긴 핵에 대한 열망은 결국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점점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한국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며 아직 휴전인 상황인 한국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의 우리와 미래에 이 땅에 살아갈 후손을 위해서라도 체면을 차리기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과 행동, 지금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이스트레커였습니다.